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년 환경직 공무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개론이랑 이제 화학을 강의하게 되는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23년 시험을 대비해서 환경직 공무원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들어가는 어떤 인사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프라인 수강생도 있지만 온라인 수강생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저의 바램을 담아서 이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이제 좀 많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저도 마음으로 이제 되새기면서 수업을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이제 강의도 하지만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저희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뭐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만 쭉 가주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약간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나태해지기도 하고, 뭐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식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게 된 어떤 그런 순간도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무언가라도 해야지만이 어떠한 일이라든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면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쭉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더 쉽고 간단하고 또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항상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커리큘럼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다음 강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공학 개론의 이제 기초 이론을 담았고요. 이 환경공학 개론의 기초 이론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전공이거나 또는 이제 뭐 좀 이쪽을 좀 잘 몰라요 하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좀 정말 기본적인 내용, 뭐 곱하기 나누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례식이라든지 뭐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지수, 뭐 로그,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이 시험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만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환경화학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 풀이,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 동형 문제 풀이의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이제 사실 뭐 이론을 설명하고 하는 이 파트이긴 한데, 기본 이론에 대한 어떤 개념은 우리가 환경공학 개론에서는 개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오염물질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오염물질에 대한 뭐 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S, 뭐 부유물질, 그럼 부유물질은 뭐냐, 그 다음에 뭐 질소, 총질소 뭐 어떻게 처리한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총질소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건 수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소음 진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용어의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뭐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환경화학의 개념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떠한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화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본 이론에서는 뭐 원자, 뭐 분자, 뭐 결합의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용액의 어떤 특성, 뭐 고체, 액체, 그다음에 기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그다음에 뭐 평형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뭐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심화 이론 쪽에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지나면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공학 개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우리가 개론에 대한 개념이고 일반 화학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환경화학 개론도 마찬가지로 개론이지 특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뭐 대기 오염 물질을 어떻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 폐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개념까지는 가지 않고요. 말 그대로 개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나와 있는 어떤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서 공부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실제 치렀던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내가 풀어야지, 내가 공부했던 거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야지, 중간에 한번 점검해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여기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뭐 사실 기출문제 풀이를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커리큘럼의 어떤 그 방향의 특성상 기출문제를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뭐에서 나왔던 그 단원들에 대한 문제들을 쭉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그 내용을 연습을 계속한다,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내용은 사실 뭐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우리가 뭐 지금 지방직 9급 공무원 요 시험 준비하지만 뭐 군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문제 어떤 뭐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급 공무원 또는 뭐 군무원의 어떤 시험에서 나온 어떤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시험에 어떤 적용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용은 크게 이렇게 뭐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가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은 이 시험에서는 2지만 이 시험에서는 3이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법칙들, 뭐 관계 이론들, 우리가 공학의 어떤 그런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개념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에 어떤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형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도 이 내용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여러 번 수회 뭐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개념이 서 있으면 다른 응용된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용이 여기서 이 내용들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쭉 구성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해설,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 우리가 또 리뷰해야 되는 것들 계속 짚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오셔도 여러 번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가 있고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교재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 교환으로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서와 교환으로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문제집으로는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동형 문제풀이,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은 첨부되는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재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나 또 우리 그 홈페이지죠? 여기에 이제 잘 안내가 되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항상 지금까지 이제 쭉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첫 번째로 강조했던 거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근데 이 자기 관리의 개념이 뭐냐? 뭐 여기 두 번째 사실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분이 저보다 더 유명하셔가지고 두 번째 넣어놓게 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항상 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딱 그 날 시간 나는 8시 일어날 거야. 8시 일어나시고 나는 밥을 10시에 먹을 거야. 10시에 먹고 나 잠은 뭐 12시에 잘 거야. 12시에 항상 자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수험 생활을 가능하면 짧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어나는 시간이랑 밥 먹는 거 요 두 가지 난 뭐 물론 아침 난 건너뛸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요것만은 꼭 지켜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신체의 리듬이 달라요. 저도 새벽에 뭔가를 하면 너무 잘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내가 뭘 하면 특히 막 밤 한 12시 넘어가지고 1시 정도에 뭔가 막 작업을 한다거나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하면은 너무 잘 돼, 너무. 그런데 낮에 하면 또 잘 안 돼요. 이게 감수성이 좀 예민한 시간이 새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을 쓴다거나 뭐 답변을 단다거나 할 때는 좀 밤에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면 되냐. 근데 학원이나 어떤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쭉 수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뭐 혼자 온라인만 하면은 나는 새벽에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 하면 쭉 새벽에 하고 아침에 뭐 7시에 잘 거야. 12시에 또 낮에 일어날 거야. 이게 지켜만 진다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 안 가고 그냥 혼자 나는 그 인강 들으면서 공부한다면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뭐 굳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양만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해진 양만큼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칙적으로 쭉 가져야 돼요. 그 어디지? 그 금메달 리스트인 그 사격의 진종호 선수인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 봤는데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금메달을 아무나 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켜줘야지만이 공부도 다 잘 되고 휴식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 프로듀서라고 해야 되나요? 박진영 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관리 뭐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오랜 시간 참고 견디는 게 바로 자기관리에 내가 하는 거다. 뭐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빼고 운동 우리 뭐냐 요즘 뭐 바디 프로필 찍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내가 힘든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참아야지만이 아름다운 성과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먹는 것도 참아야 돼.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 자기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런 일을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는가. 이분도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걸 먹는데요. 먹는 것까지. 근데 뭐 같은 음식을 진짜 오랜 시간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런데 몸에 좋은 걸로 해가지고 아침에 딱 그걸 이제 먹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기. 이거는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건 자존감과 관련돼 있어요. 뭐 간혹가다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내가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자주 요즘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 왜 어떤 고민을 사람들이 할까? 전 굉장히 많이 좀 저로서는 되게 답변을 좀 달기가 가장 어려웠었던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신뢰해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는 최고다. 그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나는 내가 정말 좋아를 맨날 외치는 분이 있었어요, TV에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너무 아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점수 안 나오고 날씨 덥고 기분이 좀 안 좋고 하더라도 그런 거 반드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뛰어오르냐, 그걸 빨리 뛰어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슬럼프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다시 일어나는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하기 싫어. 나 오늘 왜 이러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와요. 나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다 될 수 있다. 나는 정말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가지면 되지. 내가 그거를 누가 날 평가를 누가 감히 나래. 그쵸? 내가 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거는 이제 언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좀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빠 되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마지막이 불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준비가 잘 되면 마지막은 마무리할 때는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 요건 어디서 나오면 반드시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라는 말 뜻은 여유를 가져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여유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건 이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야지만이 시험 보기 전에도 내가 불안함이 좀 덜하다, 떨림이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또는 내가 준비하는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순간에 어떤 그런 긴장감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멘탈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수험 생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직 공무원은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죠.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있는데, 난이도로만 보면은 기사가 더 어렵고 기능사는 쉬워요. 하지만 기능사도 그 가산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전공이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한 학력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또는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산업기사나 기사를 이제 취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산업기사 기사에 대한 경력이나 자격이 안 된다, 학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능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는 우리가 응시를 할 때 없어요, 그 제한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게 되면은 이제 가산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서 또 따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환경화학 개론의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은 결국은 요 내용들을 거의 다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다만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화학 개론의 어떤 그 난이도 자체가 우리가 기능사 정도의 어떤 그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공부하는 환경화학 개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할 건 있어요. 하지만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사를 취득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내가 관련 전공이다 하시면은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셔도 좋은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이 가는 거는 사실 좀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경학개론 그동안에 주요한 어떤 기출의 형태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좀 수질 쪽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수질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시험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폐기물, 기타 이 순서대로 어떤 문제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주기성, 물질의 상태와 용액,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그런데 얘네들을 하려면 원소의 주기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화학을 알아야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요.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미리 이제 좀 시작을 하시면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겠죠. 근데 궁금한 게 없는 게 사실 더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궁금한 게 없으면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는 다 안다는 내용인데, 사실 다 알 수는 우리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한 게시글에 한 개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기다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죠. 제목에다가 그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가물가물할 때 그거 찾아서 보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한 게시글에 불편하시겠지만 또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게시글에 한 개씩의 어떤 질문을 좀 달아주시면은 지금은 살짝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여유가 사실은 있죠. 근데 시험이 다가와가지고 3월, 4월에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이거 몰랐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이해했었지 하고 찾아보려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예민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게시글에 한 개씩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대신 해줄 수는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성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해봤을 거고 사회생활도 해봤을 거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공부를 또는 하겠다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이 시간이 사람들마다 어떤 주어진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이번 한 번만 딱 도전할 거야. 어떤 사람은 될 때까지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또 10년 동안 준비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고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준비하셨던 분도 계시죠.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들이나 허락된 환경이 다 달라요.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나중에 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이걸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제가 좀 학습과 관련된 내용 외에 내용들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 또 강의 계획이라든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